네, 이번에는 패션 앱리스트 이미지 데이터셋 분류를 위해서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패키지를 가져옵니다. import numpy as np 그리고 matplotlib 라이브러리 이미지 처리에 용이한 또 pil에서 이미지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URL에서 우리가 인터넷에 이미지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URL 라이브러리도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의 케라스에 관련된 모델이나 레이어 이런 것도 가져오는데요. 다층 퍼셉트론 레이어 외에도 컨볼루션 신경망을 위해서 컨볼루션 2D, 맥스플링 2D, 플래튼 이런 클래스를 추가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패션 아이템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제 불러옵니다. 패션 언더바 앱리스트 로드 데이터로 가면 훈련셋, 시험셋 이렇게 가져오고요. 이 코드는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 실수 코드랑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셋의 샘플 하나도 표시를 했고요. 또 시험셋에 해당하는 라벨도 한번 찍어봤고 또 훈련셋에 사용할 이미지도 한번 라벨과 함께 이렇게 표출을 시켜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을 하는데요.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과 다르게 컨볼루션 신경망은 입력이 4차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3차원이거든요. 샘플 수, 행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층 퍼셉트론에서는 샘플 수에 1차원 벡터를 넣었다면 컨볼루션 신경망의 레이어에 집어넣을 때는 샘플 수, 가로, 세로, 채널까지 총 4차원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트레인, 리쉐입 해서 6만 개, 28, 28, 또 채널이 흑백 채널 하나이기 때문에 1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이 자체를 실수로 바꾼 다음에 255로 나눴습니다. X 테스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라벨 값에 대해서 똑같이 ONOT 인코딩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볼루션 신경망 구성을 위해서 컨볼루션 레이어, 맥스플링 레이어, 플래튼 레이어를 사용했는데요. 컨볼루션 2D에서 필터의 수 32개, 필터 사이즈가 3 곱하기 3, 패딩 옵션은 same, 인풋 쉐입을 28, 28, 1, 흑백 채널까지 지정했고요. 그리고 은희층이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로 지정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를 이렇게 지정했고요. 두 번째 레이어도 동일하게 컨볼루션 2D 32개의 필터의 수, 필터 크기, same, 은희층에 사용하는 활성함수 렐루로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맥스 플링해서 2배로 축소시키고 또 컨볼루션 2D, 컨볼루션 2D 이번에는 필터의 개수를 64개로 지정을 했네요. 그 다음에 맥스 플링, 플래튼, 다음에 댄스 레이어에 입력을 받아 512로 출력을 만들고 또 512 출력을 다시 10개로 해서 최종 출력은 소프트맥스로 각 클래스가 나타내는 확률값으로 표현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위의 컨볼루션들은 입력 이미지에서 조금 세밀한 피처를 뽑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축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컨볼루션 2D가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축소를 시켜서 그 다음에는 플래튼에서 이제 분류하는 분류기까지 넘겼습니다. 위에 컨볼루션은 엣지라든지 모서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거고요. 이 중간에 있는 컨볼루션은 어떤 목에 있는 목 부위라든지 옷에 그리고 신발이라면 신발 끈이라든지 그리고 가방이라면 가방 손잡이라든지 이런 조금 큰 특징을 이제 뽑아내겠죠. 그 다음 컴파일은 똑같이 손실은 카테고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옵티마이즈는 아담, 매트릭은 애큐러시에서 컴파일을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아키텍처를 그려보면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죠. 입력이 나오고 컨볼루션 2D에 입력은 28, 28, 1 흑백 채널 하나인데요.
우리가 필터가 32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출력이 28, 28, 32개의 피처 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은 32개를 입력해서 또 32개를 출력하고요. 32개를 출력하는 이유는 필터의 개수가 32개라서 그렇습니다. 매스 풀링 2D를 통해서 2배로 축소됐고요. 2배로 축소된 이미지에서 또 64개의 필터를 적용해서 출력이 64개의 채널이 출력됨을 보실 수 있고, 또 컨볼루션 2D가 적용됐고 매스 풀링을 해서 또 2배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된 상태에서 또 1차원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 넣고 최종 10개의 아웃풋이 나오도록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델을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할 때 밸리데이션 셋을 지정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스플릿 옵션을 줬고요. 그럼 매 에포크마다 검증 셋, 즉 훈련 셋의 20%를 떼서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했고, 또 검증 셋의 로스가 가장 적을 때 파일로 저장하게끔 그렇게 콜백 함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델 파일이 생성이 될 거고, 그 모델 파일에는 검증 셋으로 검증했을 때 손실값이 가장 낮은 때의 가중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컨볼루션 신경망이고 또 층도 더 깊고 또 계산도 더 복잡하기 때문에 학습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훈련 셋의 로스, 애큐러시,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의 로스랑 애큐러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훈련 셋의 로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밸리데이션의 로스는 떨어지다가 조금 이렇게 증가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한 에포크가 한 100까지 쭉 수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시화를 시켜 본문을 통해서 오버피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 다 됐으면 매 에포크마다 훈련셋과 검증셋에 대한 손실값과 평가 매트릭 수치를 가시화시켜서 어디서 오버피팅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트레인 로스는 쭉 떨어졌고요. 밸리데이션 로스가 에포크 초기에 바로 떨어지다가 올라갔네요. 그래서 초기 부분에 오버피팅이 바로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스가 가장 적을 때, 밸리데이션 로스가 가장 적을 때 파일로 저장됐기 때문에 그 파일을 로딩해서 평가를 해보고요. 평가를 해보니까 정확도가 0.91. 아까 그 다층 퍼셉트론에서는 90%를 못 넘겼는데 컨볼루션 신경망으로 해보니까 91%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험을 푼 거를 X테스트에 대해서 예측한 값을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로 저장해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든 모델을 실제로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조금 3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 URL에서 다운로드 리얼 이미지라는 함수와 그리고 그 리얼 이미지로부터 예측하는 2가지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다운로드 리얼 이미지는 URL을 파일 네임을 집어넣으면 그 리퀘스트 해서 그 URL에 있는 파일을 이미지로 저장하는 거고요. predict from real image는 파일 네임과 import 옵션을 주면 이미지 전처리와 함께 그 과정을 가시화시키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파일 네임으로 이미지를 오픈을 하고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표출하고, 그리고 이미지 리사이즈를 해서 원본 이미지는 28 곱하기 28보다 더 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작게 우리 모델의 입력에 맞게끔 축소를 했고, 그리고 컨버트라고 하면 이거를 컬러를 흑백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컨버트 해가지고 우리는 그 채널 1개짜리를 입력받기 때문에 흑백으로 바꿔서 또 가시화 시킬 때도 흑백으로 했고요.
그리고 인버트 옵션을 두면 이건 반전입니다. 네, 반전을 하는데요. 이거는 입력하는 이미지를 보고 반전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훈련셋에 봤던 이미지를 보시면 이 검은 바탕에 이렇게 패션 아이템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가 흰 바탕에 아이템이 있다면 이렇게 반전을 시켜줘야 검은 바탕에 아이템이 적혀 있는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버트를 툴 옵션에 두면 요거를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반전이 돼 있다면 인버트를 폴스로 줘서 예측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짰습니다. 그리고 최종 이미지를 표시를 하고 모델을 예측할 때는 우리가 신경망의 입력이 총 4차원의 벡터를 입력받는다 그랬죠. 샘플 하나에다가 행, 열, 채널 흑백으로 해서 모델 사용할 때도 플로트로 바꾸고 255로 나눠서 똑같이 정교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프리딕트해서 라벨 값을 얻습니다. 이 라벨을 얻을 때 argmax 해서 실제 그 라벨 정보를 얻도록 그렇게 준비된 함수고요. 이 함수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제가 미리 준비한 패션 아이템 1입니다. 1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리진 데이터고요. 리사이즈를 했고 리사이즈 한 걸로 이제 그레이로 바꿨고요. 이걸 그대로 넣으면 안 되겠죠. 검은 바탕에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임포트한 요걸 가지고 추론했더니 이제 백이다. 이렇게 제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패션 아이템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인버트를 안 하게 되면 오리진의 리사이즈의 그레이를 바꾸고 그냥 집어넣으면 그냥 백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같은 게 좀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인버트가 안 해서 그런 생기는 문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버트를 해서 다시 결과를 보면요, 오리진 나오고 리사이즈하고 그레이 나오고 인버트 한 결과를 넣었더니 쿼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인버트 옵션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의 데이터의 특성과 또 추론할 때의 데이터 특성을 최대한 맞춰서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해본 거는 이제 신발입니다. 신발도 이렇게 넣었더니 원본 사이즈에 리사이즈를 했고 흑백으로 해서 임포트까지 했는데도 백이라고 나오죠.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왜 그런지 조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봤더니 우리가 훈련셋에 있었던 그 신발이 전부 다 왼쪽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발의 앞부분이 다 왼쪽으로 돼 있죠. 지금 보시는 신발들이 전부 다. 근데 제가 사용한 신발은 오른쪽으로 돼 있어서 이게 잘못된 어떤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할 때 데이터 아규먼테이션, 즉 데이터 부풀리기를 통해서 좌우 반전한 것들도 학습을 시켜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전체를 통해서 신발이 들어왔다면 무조건 신발 앞쪽 부분이 왼편에 가게끔, 좌측으로 가게끔 다 영상 처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추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데이터 부풀리기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또는 성능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데이터 전 처리를 우리가 앞에서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바꾼 다음에 추론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추론해 봤더니 스니커라고 제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실습에서는 이전에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으로 패션 아이템 이미지를 분류했다면 이번에는 컨볼루션 신경망으로 분류를 했고요. 할 때 컨볼루션 신경망에 필요한 전처리 형태를 어떻게 바꿀 거냐, 총 4차원으로 바꿔야 된다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모델 아키텍처 구성할 때도 컨볼루션 2D, 맥스 플링, 또 플래튼 이런 새롭게 배운 레이어를 추가를 했고, 그리고 학습하는 과정, 검증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결과 받고 사용도 해봤는데 실제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습 때 사용했던 그 데이터 형태와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형태를 최대한 유사하게 맞추는 그런 과정들을 수행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형태가 다르다면 데이터 부풀리기 또는
데이터 전체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함께 살펴봤습니다.